노후의 행복도를 한국과 일본 비교해 보면 일본 어르신들은 늙는 것, 노후가 되는 것 혹은 요양원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관점이 있다고 하면은 한국 어르신분들은 혹은 한국의 사람들은 늙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랜드 제너레이션, 즉 베이비 부머 혹은 그 전의 세대, 일본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는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자존감이 섞인 어르신들을 지칭하는 말들이 있는데, 한국의 어르신들 세대에 그런 게 있느냐? 없다. 부부 케이스가 사실 제일 많은 것 같고요. 부부들은 일단은 그 어머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더라. 그 집안일 안 해서요? 네, 집안일을 안 하고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원래 뭐랄까 이제 현재 우리 세대부터는 이제 여성분들이 일을 좀 해도 커리어를 쌓아갔긴 하지만 지금 입주하시는 7, 80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이제 가사일을 이제 집중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나는 이제는 못하겠다. 그분들이 일단 가사를 안 하신다는 것에 매우 큰 만족감을 느끼시는 것 같고, 그 안 한 시간을 자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서 덜 안 싸우시는 거죠. 이제 따로 또 같이 산다고 표현하는데요. 이제 저녁에는 또 만나서 같이 너 뭐 했냐, 나 이거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밥 먹을 때 또 친구랑 먹고 싶으면 친구랑 먹고, 또 낮 시간에 커뮤니티도 따로 원하는 거, TV 하나 한 대 가지고 안 싸워도 되는 거, 이런 거가 좀 만족도가 크신 것 같고, 또 하나 더는 여기서 조금 더 연세가 지나시면 이게 어머니든 아버지든 한 분이 편찮으시죠. 이때 이제 케어 시설이 있는 실버타운에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라면 한 분을 요양원, 요양병원에 모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서로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못 본다에서 오는 어떤 우울감, 고독감 이런 거 있지만, 내가 저희를 저기에 보내서 하는 죄책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실버타운과 요양원, 너싱홈이 같이 있는 시설들에 가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가서 볼 수 있는 거죠. 계단 내려가가지고 밥 먹을 때 같이 먹고 잘 때만 또 따로 가는. 근데 거기서 그 케어도 내가 안 해도 되고, 전문적인 간병인 요양부가 붙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고, 이제 혼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라면 되게 집에서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산다고 한들 심심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친구 실버타운에 놀러 가봅니다. 가봤더니 밥 챙겨줘, 프로그램 같이 해. 나는 혼자 있는데 저 친구들은 이제 친구들끼리 동호회도 봉사활동도 가고 막 이렇게 하고 보니까 친구 따라 같이 입소하는 케이스들. 그래서 실버타운 계약하실 때 보면은 꼭 혼자 하시기보다는 친구 무리를 지어서 같이 입소 계약하시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예전에는 실버타운을 나중에 버티다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했는데, 요즘 실버타운 들어가시는 분들은 야, 젊을 때 가야지. 야, 젊을 때 가야 나도 탁구도 치고 골프도 치고 밥도 맛있는 거 먹고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도 열심히 참여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예전에 실버타운 입주하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후기 고령자 분들이 많으셨다고 하면, 또 요즘에는 또 상대적으로 아예 젊으신 분들, 60대 초반 이런 어르신분들도 오히려 입소하는 계약률이 많아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깔고 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괜찮은 건강검진 패키지, 이게 좀 기본으로 다들 들어가는 케이스일 것 같고요. 여기서 건강검진을 이제 베이스로 한 이제 건강 상담, 건강 관리 서비스. 그래서 나를 데일리는 아니겠지만 수시로 건강 상담을 해주는 전담 간호사가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과거에는 여기서 끝났다고 하면 요즘에는 그래서 나 이제 불편할 때 간병인 요양보호사까지 연결해 줄 수 있냐, 그런 시설이 있느냐, 여기까지 좀 확대되는 개념인 것 같고, 요즘 트렌드로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롭게 개발하는 건데,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유전자 검사 서비스라든지 미생물 검사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까지 확대해서 이제 건강관리를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체계적으로 하는 추세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크게 정적 활동이랑 액티브한 활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동적 활동 나눌 수 있는데, 동적 활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댄스나 이런 어떤 운동 프로그램 당연히 인기가 많고, 그리고 그 동적 활동에 연결되는 스포츠, 골프, 테니스, 등등등
이 프로그램들은 좀 기본적으로 가는 것 같고, 정적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하셨던 이제 뭐 뭐랄까 바둑, 뭐 이제 그림 그리기, 서예 여기까지가 좀 많은 것 같고요. 꼭 바둑이다, 뭐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떤 시설, 어떤 동네별로 분위기와 뭐 특징 이제 유행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사 혹은 운영하는 업체가 선호도 조사를 받아요. 이 공간이 프로그램실로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잘 될 것 같냐라고, 그러면 그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래서 꼭 바둑을 해야 됩니다, 꼭 뭐 화투를 쳐야 됩니다라기보다는 그들이 원하시는 걸 들어서 그거 해드리고 모더레이팅 해드리기 때문에 만족도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식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르신들은 뭐 소식을 좋아하실 거다, 소식하실 거다, 채식하실 거다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 뭐랄까 뭐 왕성하게 신체 활동을 하시니까 식사량이 적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소식을 하실 거니까 뭐 이제 그런 이유를 드실 거다 보기 때문에 반찬을 갖다 드리는 거와 뷔페식을 하면 뷔페식을 당연히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뷔페 베이스에 이제 양을 적지 않게 해드리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당연히 건강에 맞게 어떤 저염식, 뭐 이제 씹기 쉬운 어떤 연하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입맛에 맞게 맛있게 하는 거. 간이 세야 되면 세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럼 그게 다 맞춤형으로 해줘요? 기본적으로 이제 맛있게 하는 거. 저염식을 기본으로 한다, 이게 아니고 누가 먹어도 맛있게 음식을 하는 것. 그런데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만 일부 반찬들만 저염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좀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뭐랄까 잘못된 인식인데요. 네, 실버타운이랑 요양원, 요양병원을 헷갈리시는 거예요. 대부분 헷갈리십니다. 왜냐하면 실버타운은 법정 용어가 아니니까 그냥 실버타운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하나 더는 요양원, 요양병원은 잘 못 들어가잖아요. 특히나 코로나 때 못 들어갔으니까 거기 보내면 부모님 얼굴 못 봐. 그러니까 인식이 강했는데, 실버타운은 말 그대로 집이에요. 입주, 이사라는 개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니까 밑에 관리실 뭐 이런 거 없이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장기 체류가 법적으로 제약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니어들을 위한 공간이다 보니까 성인 자녀가 장기간 체류하는 거는 법적으로 좀 걸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나 주말에 뭐 낮 시간에 뭐 수시로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같이 밥 해먹고 놀러 가고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작년 9월경에 이제 1호점, 105점을 오픈했는데요. 이제 그때는 통상적으로 이런 요양시설이 오픈되면 빨리 한다, 빨리 채운다 그러면은 한 1년 반 정도가 오픈된 다음에 만실이 되면 이 시설 잘하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3개월 만에 만실을 채웠어요. 그리고 지금 2호점도 곧 만실, 송추점 됐고, 3호점은 저희가 3호점이면 조금 더 시장의 인지도가 쌓일 거잖아요. 3호점은 아직 오픈도 안 했는데 청약 대기 100%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반응이 좋습니다. 원래 실버타운이 가졌던 어떤 약점, 건강이 편찮으시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편찮으셔도 끝까지 계셔도 됩니다. 요양원,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르신들을 어떤 케어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운영하는 사람들도 굳이 땅값 비싼 도심에 지을 이유도 없었고, 모시는 자녀들 혹은 주변의 어떤 동네 사람들도 이걸 어떤 기피시설로 보니까 도심에 있기도 그랬는데, 이게 시니어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살던 아파트 팔고 내가 살던 동네에서 내 친구들 그대로 만나면서 이제 그냥 이사만 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당연히 동네에 배우 수요를 가지고 이제 짓고 운영되다 보니까 당연히 도심에 생기는 게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일본의 노인들이 좀 더 행복해 보인다 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 더는, 두 번째는 일본의 노인들은 돈이 많은데 한국 노인들은 돈이 없다, 노인 빈곤이 높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노후의 행복도를 이제 한국과 일본 비교해 보면 그 행복도라고 하는 걸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힘들다. 근데 뭐냐면 한국과 일본의 어떤 노후 행복도를 비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본 어르신들은 늙는 것, 노후가 되는 것, 혹은 요양원,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관점이 있다고 하면은 한국 어르신분들은 혹은 한국의 사람들은 늙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혹은 시니어 하우징 들어가는 거를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설문이나 이제 문항에 답을 할 때 일본 분들은 자연스러우니까 당연히 어떤 긍정 혹은 중립적인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한국 분들은 당연히 부정적이고 싫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늙음, 나이 듦을 받아들이는 관점 요게 조금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큰 이제 두 번째 맥락은 한국의 어르신들이 정말 가난하냐 정말로 그냥 한국 어르신들은 일본 어르신들과 비교해서 가난하냐 그거를 자산 대비로 나눠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점수가 일본이 20이라고 하면 한국은 21 거의 똑같이 나와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시니어 타운이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어르신도 당연히 시니어 타운이나 시니어 하우징에 대해서 당연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한국은 시니어 타운이라고 하는 게 종류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중에 유료시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 복지주택 내에서도 여러 타입이 있고 유료 노인홈 중에서도 여러 타입이 있고 한국에는 없는 서비스형 고령주택이라고 하고 새로운 업태가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선택지가 훨씬 더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에서는 간병인을 풀로타임으로 고용해줘, 어떤 시설에서는 반만 줘, 어떤 시설에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어.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더 편하게 입소할 수 있는 그런 접근적 허들이 낮은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더는 한국은 요양원에만 보조금을 줍니다. 근데 일본은 실버타운에도 보조금을 줘요. 그게 두 가지 맥락인데 실버타운이라고 하는 민간형 비즈니스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국가가 절대 비용을 요양원에 어르신이 입소하게 되면은 1인당 200~300만 원의 보조금이 나갑니다. 근데 이거를 가령 50만 원, 100만 원 수준을 줄이면 더 많은 어르신들한테 보조금 혜택을 줄 수 있으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더 어떤 이득이다. 이렇게 해서 실버타운에도 보조금을 주는 이런 부분들이라서 시니어 타운 비즈니스의 저변을 넓히는데 좀 부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GG 세대라는 말이 있어요. GG, 그랜드 제너레이션. 즉, 베이비 부머 혹은 그 전의 세대. 일본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는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자존감이 섞인 어르신들을 지칭하는 말들이 있는데 한국의 어르신들 세대에 그런 게 있느냐? 없다. 그런 부분들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부흥을 일으켰고 일본을 성장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누릴 어떤 자격이 있고 우리의 삶은 존중받아야 돼. 이런 어떤 애고가 담겨 있다고 하면 한국은 그렇지 못해서 어떤 늙어감 혹은 이런 부분들을 좀 부정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국가적으로도 뭐랄까 단순히 어떤 우리는 노인 복지 제도를 개편했어요 라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중요할 것 같지만 그 어떤 똑같이 산업화 세대, 베이비모 세대를 다 단순히 어떤 연령 체계로 구분하기보다는 조금 더 그들을 어떤 새로운 어떤 페르소나를 정의를 해서 존중하고 뭐 어떤 감사함을 표하는 이런 정의가 있어야 어떤 조금 더 발전적인 어떤 사회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이 산업의 기회가 굉장히 크다고 봤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는 좀 여러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병원 쪽 간병, 그리고 집의 홈케어, 그리고 시니어 타운 혹은 요양원 운영 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빅5, 빅7의 간병 서비스, 그리고 요양병원 이제 140개 정도의 간병인들 이제 알선 파견하고 있고요. 또 하나 더는 홈케어라고 해서 이제 집에서 간병인 요양보호사들 필요하실 때 보내드리는 서비스를 직영과 가맹 이렇게도 하고 있고 이제 케어다 케어홈 혹은 요양원, 양로시설 이런 것들을 직접 개발하고 대기업 시행사들이랑 건설사들이랑 큰 규모의 실버타운들 개발 운영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종합 실버케어 회사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케어닥이라고 하는 이제 인력 매칭 플랫폼, 그거 기반으로 간 인력 매칭 서비스, 이러한 케어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제 케어스테이라고 하는 메디텔,
케어홈이라고 하는 후기 고령자 실버타운, 그리고 대기업계 시행사 개발사들이랑 이제 만들고 있는 이제 큰 단위의 실버타운들, 이런 것들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니어 하우징 전문 운영사 포지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지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토부에서 처음 출범하는 이제 동탄 헬스케어 리츠에도 이제 운영사로서 이제 의향서를 냈는데요. 이런 부분들 바탕으로 해서 이제 플랫폼은 플랫폼대로 확대를 하면서 시니어 하우징 운영사로서 이제 운영 세대들을 확장하고 오프라인 거점으로 확장을 해서 이제 온오프라인이 잘 조화되는 회사로 성장하는 게 1번이고요. 그게 어떤 목표로 말하면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니어 하우징 운영사 그리고 플랫폼 회사로 성장을 해서 이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양원, 요양병원, 실버타운, 간병, 요양 이 제도가 헷갈리잖아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몰라요. 왜냐면 어르신 컨디션이 어떻게 바뀌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케어닥에 들어가면 케어닥에서 문의하면 다 해결돼. 그래서 노후 걱정하지 마. 부모님 걱정하는 거 덜고 너한테 집중해. 어르신도 어르신한테 집중하세요. 이렇게 되는 사회를 만드는 거에 대한 초석을 좀 다지려고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니어 하우징 분야에 본격적으로 위탁 운영사로 출범을 해서 확대하는 게 올해의 주된 목표입니다.